충청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충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 따른 도지사 특별지시 제22호를 도 관계부서와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충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미래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충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정부 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미반영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충북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감액된 사업에 대해 향후 있을 기재부 심의 시 반영과 국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 따른 도지사 특별지시 제22호를 도 관계부서와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전광판, 소식지, 방송사 등을 활용해 주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 폭염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대처 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119 구급대 내 냉방장치와 얼음조끼, 정맥주사 세트 등 구급 물품을 사전에 확보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무더위 취약계층과 노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온열 질환자는 지난 13일에 14명으로 나타났으나 주말 사이 증가해 3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혁신도시 내 혁신기술 기반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충청북도와 진천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함으로써 충북 혁신도시를 혁신성장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5년간 충북 혁신도시 일원 10,000제곱미터 부지에 인공지능 가속화센터를 신축하고 센터 내의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LH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실현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올해는 도내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25개 단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25개 단지 14,300여 가구가 연간 7억 원의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경제포럼과 충북과학기술포럼은 민선 7기 충북과학기술 기반 경제정책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1등 경제 충북기원 퍼포먼스, 주제 발표,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 시간에는 충북과학기술포럼 노근호 회장을 좌장으로 민선 7기 충북과학기술 기반 경제정책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도출된 전문가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어르신 사업비 확보 방안 발굴과 세종, 오송역, 청주공항 SOC 사업 추진 등 주요 현안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재사는 9988 행복나눔이 경로당 지원 사업 등 어르신 복지 관련 사업의 예산이 늘고 있지만 늘어난 수요만큼 지원 예산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이외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세종, 오송역, 청주공항 간 SOC 구축과 관련해 세종시 국토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연결도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연결도로 건설 시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충주 수안보파크 호텔에서 2018년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전통시장 150여 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익히고 참석자 간 정보 공유, 전통시장에 대한 발전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고객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마케팅 교육이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청년들의 취창업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청년희망센터를 사창동 현대코아 건물로 이전한 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전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 단장을 하는 충북 청년희망센터는 약 1,560제곱미터 규모로 창업공간, 공유주방, 세미나룸, 아이디어룸, 회의실, 휴게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 청년들의 꿈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7월에서 8월 산림 병해충 집중 발생 시기에 맞춰 조경 수목과 주변 산림에 대해 병해충 예찰 조사를 강화합니다. 대상은 탐금대, 도담삼봉, 월악산 국립공원 등 북부권 6개소, 속리산 국립공원, 금강유원지, 청남대 등 남부권 6개소입니다. 이번 병해충 예찰 조사는 주요 관광지역에 발생되는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해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특정 지역 산림 병해충 예찰을 통해 조경 수목과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해 관광 지역에 대한 경관적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대청호 녹조 발생 시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대청호는 장마철과 태풍 등으로 인해 증가한 수량과 30도를 넘는 폭염으로 조류 발생 여건이 형성됐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조류경보 발령 시기가 오기 전 조류 저감을 위해 호수 주변 쓰레기 수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축사 등 오염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수중폭기 시설과 수초 재배섬, 조류 차단막 등 다양한 조류 발생 억제 시설을 동원해 조류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소방관 전문 치료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건립됩니다. 소방청은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해 충북 혁신도시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300병상 규모의 12개 진료 과목을 갖춘 종합병원급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 종합병원이 없는 진천과 음성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지역 예비 만화가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모티콘 개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웹툰이나 캐릭터 디자인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멀티미디어 교육실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충북이 지난 6월 무역 흑자 14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9년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6월 충북의 수출은 20억 4,200만 달러, 수입은 5억 6,900만 달러로 14억 7,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전달 대비 7.6%, 전년 동월 대비 29.2% 증가했으며 전국의 무역수지 흑자액 62억 달러 중 23.6%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 품목으로는 반도체가 46% 증가했고 전기 전자제품, 정밀기기, 화공품 등의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